월드웨이 브리핑입니다. 먼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벌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지난 24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견해를 애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애플은 연간 3,83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법 시행 이후 기업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도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 속에 니켈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에 니켈 재련소를 건설하려던 유럽 기업들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와 프랑스 광산업체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에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재련소를 공동 건설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에라메트는 철저한 평가 끝에 투자 취소를 결정했지만 잠재적 투자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두 업체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북말루크 웨다 지역에 재련소를 건설하고 니켈을 정년 재련해 수출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연간 약 6만 7천 톤의 니켈과 7,500톤의 코발트가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입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다소 감소하고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9조 6,912억 위안에 달했는데요. 국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0조 8,359억 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채 발행으로 모은 1조 위안이 올 상반기에 사용돼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증가를 무릅쓰고 지난해 10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채 1조 위안을 추가 발행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프랑스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리 지하철 14호선 연장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14호선 연장 노선을 통해 파리 남쪽 오를리 공항과 북쪽의 올림픽 경기장들이 직접 연결됐는데요. 오를리 공항은 지금까지 버스와 기차로만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하철을 통해 올림픽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14호선 연장 노선은 파리의 지하철 대규모 확장 사업 중 하나로 파리 지하철은 4개 노선과 68개 역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올해 안에 일부 기존 노선 연장 공사가 완공되며 내년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신규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웨이 브리핑이었습니다.